여러분께서는 운전을 하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운전자라면 좀 더 저렴한 가격의 충전소나 주유소를 찾게 되는데요. 그런데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굳이 멀리까지 찾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 택시 기사들인데요. 택시 회사가 리베이트를 받고 가격이 비싼 충전소를 이용하기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택시 업계의 은밀한 거래를 김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같은 연료, 같은 주유기. 하지만 충전하는 가격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같은 LPG를 일반 승용차보다 비싼 값에 충전하는 사람은 바로 택시 운전자들. 보통 한 100원에서 한 130원 정도는 저희들이 돈을 더 비싸게 넣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자만 비싼 연료비를 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80원 들었어요. 80원이요. 택시 회사와 충전소의 검은 거래, 그 속에 감춰진 내막을 공개합니다. 광주의 한 가스 충전소. 이 충전소의 LPG 가격은 1,113원과 999원으로 무려 114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충전소를 찾았습니다. 택시와 일반 승용차가 한 주유기에서 동시에 충전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999원, 택시는 1,113원, 택시만 비싸게 놓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자들에게는 큰 손해입니다. 보통 한 100원에서 한 130원 정도는 저희들이 돈을 더 비싸게 넣고 있습니다. 하루 따져도 약 한 15,000원, 2만원 차이가 나는데 한 달 따지면 어마어마한 차이 나죠. 이해하기 힘든 상황. 더 기가 막힌 건 대부분의 충전소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현장 거기 시내가 다 그러대요. 아, 그래요? 네. 우리는 이제 시작을 취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하나도 따라가요. 택시 기사들도 다들 뭐 어렵다 하는데 그 사람들 더 싼 가격에 놓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 있는 없죠. 내가 더 이상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광주 지역 법인 택시는 3,400여 대. 충전소 매출의 절반 이상을 택시가 차지합니다. 그런데도 비싼 값에 놓고 있습니다. 그게 한 70원 정도? 70, 80원 정도. 그럼 지금 일반 자가용 차량은 여기서 얼마나 됐습니까? 999원. 999원. 예. 그러니까 많이 났습니다. 약간 한 30원 정도 붙여서 파는 거네요, 그러면? 비용이 있고, 어디 있고, 뭐 있고 하니까는 전혀 마이너스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 충전소를 이용하는 택시 회사는 11곳. 이들 택시 회사의 연료 카드는 모두 이 충전소에 맡겨져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가 지정한 충전소만 이용해야 하는 현실. 충전소와 택시 회사 사이의 은밀한 거래 때문입니다. 아무 카드가 없습니다. 제가 주지 않습니다. 그냥 충전소에가 맡겨져 있어요. 한꺼번에. 전 기사 것이 취합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사님은 다른 충전소에 가서 결제를 하고 싶어도 카드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러지 못하죠. 무조건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충전소와 회사와 이제 어떻게 이제 서로 결제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혜택이 있을 것이다. 돈이 오가고 있겠죠. 그런데도 광고가 이렇게 많아요. 그렇다면 이 충전소는 11개 택시 회사를 어떻게 유치했을까? 그냥 인맥을 통해서 그냥 회사가 가까우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우리 충전소를 좀 거래를 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런 것이지 뭐 특별한 것이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택시 회사는 어떤 입장일까?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리 사장님 알고 있는 사실이겠죠. 그렇습니다. 회사와 회사 간의 거래니까 제가 헷갈리는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비싸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비싸다 하면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의 땅과 노력을
무임승차해서 사업자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전소와 택시 회사 모두 기사에게 특정 충전소 이용을 강요하거나 그 대가로 리베이트가 오간 일은 절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취재진은 다른 충전소 사장에게서 리베이트가 오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판매 장려금 명목의 리베이트 없이는 택시 회사 유치가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예전에 제가 좀 유치하려고 좀 영업을 잘 해봤는데 그 판매하는도 그것도 원하더라고요. 내가 장려금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베이스. 저희가 80원 줬어요. 80원이요? 한 회사당 250에서 300원 배우고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전달이 있어요? 송금을 하는데 회사 지정한 통장으로. 충전소는 운전자들에게 리터당 100원을 더 비싸게 받고 이 중 80원씩을 모아 매달 수백만 원을 택시 회사에 건넵니다. 그리고 충전소는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판매 장려금 등으로 국세청에 신고하지만 국세청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항목이 딱 판매 장려금 항목이 들어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거를 그냥 자비 이렇게 넣어도 저희들은 상관이 택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기들이 세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택시 회사가 요구하는 건 비단 리베이트뿐만이 아닙니다. 세차비도 주지 않고 무이자로 큰 돈을 빌려달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세차비도 못 받고 있고. 그 자동차 말씀하시고. 네. 돈을 빌려달라 해가지고. 돈을 빌려줬는데. 심지어는 빈 땅을 사서 택시 차고지를 무료로 빌려주는 충전소도 있습니다. 택시사가 차고지가 필요한 사람이 차고지를 땅을 사서 이제 차고지를 무료로 빌려주는 방식. 택시사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좀 깡패고. 지정 충전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리베이트는 광주 지역 택시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택시 기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가요?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은 없죠. 리베이트가 없다라면 저희들이 아무 곳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가입을 맡고 있는 거군요. 기사님도 모두가 알고 모두가 피해를 보면서도 잘못된 관행은 그치지 않습니다. 또 하남이나 이런 데에서 하다가 이제 잘못하면 이제 차가 서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불러가지고 다시 그 충전소까지. 그런 경험들은 택시기사에서 한 번씩 있을 거예요. 법도 택시업계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을 막지 못합니다. 특정 충전소 이용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노사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 때문입니다. 그거 이제 노조에서 자기들이 이제 그 회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두 개 충전소를 그 자기 회사하고 가까운 쪽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다 정해갖고. 충전소가 택시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체육대회하고 하면 또 소위 말하는 노조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봉투 받아줘. 뭐 한 시간씩 줘요. 그건 주기 싫은데 영업부장한테 전화가 와요. 한 택시 노조위원장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냥 관계 출신님께서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요? 예, 노사 합의를 통해서 아니 행사비도 1년에 얼마 주시죠. 한 달에 노동 자업으로 얼마 주시나를 한 달에 100만 원씩 주시죠. 뭐 하게 이양도 자기가 한 마리씩 하나씩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고 또 행사하고. 그러니까 회사도 노조에다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노조가 그 동의를 해주신 거군요. 그렇죠. 택시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노조가 회사와 한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광주 시내 76개 회사의 노조 택시 운전은 전체에 비례하면은 10%가 안 됩니다. 회사하고 짜고 노조를 운영을 하다 보니 조합원들을 받아주들 않아요. 조합의 자체에서. 자기들 와서 반기 듣까봐.
그러고 의식이 있는 사람들 들어가면 아무래도 발언권이 세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받아주질 않아. 자기들끼리 해. 노조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현실. 잘못된 관행이 고쳐질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60년, 70년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노조는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많이 노조에 가입을 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보통 5명에서 7명. 그들이 노조원이에요. 그러니까 웃기는 일이죠. 아무리 노조에 가입하려고 해도 가입시켜주지 않습니다. 노조를 가입하려면 다른 회사 가서 노조 가입하라 이 식으로. 택시업계의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택시 운전자를 보호하는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의료비를 포함한 재반 경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게 맞다. 부담하도록 원칙적으로 강제해야 되는 것과 택시 기사님들이 광주 지역 전역에서 어떤 충전소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택시업계의 리베이트는 정부가 지원하는 유가 보조금의 낭비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충전소가 리베이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준가보다 훨씬 비싼 값을 받아야 합니다. 이 비싼 값은 보조금의 기준이 되는 충전량을 늘리게 되고 이 결과 택시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부풀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광주에서만 한 해 10억 원의 유가 보조금이 과다 지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가스를 충전하면 충전소는 카드사에 충전 금액을 신고하고 카드사는 충전량을 기준으로 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 50리터를 리터당 1,100원에 55,000원어치 충전했을 경우 카드 회사에는 금액만 통보합니다. 반면 보조금을 받을 때는 평균 가스값 1,050원으로 나눠 52리터가 되고 2리터의 오차만큼 보조금을 더 받게 됩니다.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광주시는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을까? 오픈의 기준가라니까 실제 주유한 양은 45리터인데 보조금을 받을 때 신청하는 양은 48리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3리터만큼 더 신청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태를 알면서도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며 국토부의 책임을 미룹니다. 전국 시트를 조사해봤더니 대전이나 서울 마찬가지 똑같은 현상. 국토부에서도 이제 그 현실적인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다. 약간의 유동이 있다 이런 것을 심사들도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세청도 지자체도 회사 간의 거래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뒷짐지는 사이 리베이트는 충전소의 과다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충전소끼리 보이지 않는 아주 크나큰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문 닫은 데가 지금 한 3군데 정도 돼 있고, 하나고 4군데고, 한 10군데 정도 있어요. 그리고 누가 사지를 안 해. 장기적으로 이제 충전소가 몇 군데가 이제 망하게 된다든가 또 이런 어려운 형편이 지속돼서 충전소가 쉽게 문을 많이 닫게 되면 그때 가서는 대형 메이저급 충전소들이 이제 가격을 올리겠죠. 그런 점이 제일 이제 문제가 되고 염려스러운 점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독과점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될 경우에는요. 광주 시민의 발이라는 택시업계. 지난해만 유가보조금 16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택시 운전자들은 하루 벌어 산학금 채우기도 빠듯한 현실입니다. 리베이트 관행은 택시 운전자들을 더 옥죄고 있습니다. 4,000원씩이면 20월 잡으면 10만 원이네. 그럼 월급이 119만 원이니까. 세 전에 뭐 이것저것 보험보험 뭐 이런 거 내고 조합비 내고 하면은 뭐 100만 원씩 딸깍 넘는단 말입니다. 거기에 10만 원이 부담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죠. 열악한 택시업계의 현실은 결국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승객들에게 불편을 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짧은 거리 가시는 손님, 저희가 물론 이제 친절하게 이렇게 모시면 좋은데 장시간 하고 피로가 누적돼 있고 이러다 보면
한 30-40분 기다려가지고 기본적으로 가까운 거리 간다. 이게 친절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택시 운전 12년 차인 박 씨의 바람은 소박합니다. 시민의 친절한 발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내가 더 부담이 되든 내가 더 손해가 되든 그런 얼마에 디비리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고 밝아지려면 좀 원칙, 정해진 것들 이런 것들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택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회 요소들이 좀 원칙이 지켜지고 좀 정해진 것들을 잘 서로 지켜나가는 사회가 되면은 저는 더 나아지는 세상이 될 거라고. 촘촘히 얽혀있는 택시 회사와 충전소, 그리고 노조. 이 은밀한 리베이트는 관련 기관의 묵인 아래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승객보다, 운전자보다 돈이 우선인 택시업계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택시 회사와 충전소 간의 은밀한 거래, 물론 표면상으로는 판매 장려금이라는 명목의 리베이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때문에 하루 산업금 채우기에도 빠듯한 택시기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입니다. 힘없는 택시기사들은 억울해도 마땅히 호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기관에서조차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를 제재할 근거도 또 권한도 없다고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른 척,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무마되어 온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시사연장백,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